안녕하세요. 가지뜨기입니다. 라피아 핸드폰 크로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타원으로 가방 바닥 만들어 주고요. 무늬단을 올려서 완성하는 가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 사슬단 먼저 떠볼게요. 사슬뜨기 15코를 뜹니다. 라피아야는 탄성이 없기 때문에 코 자체를 조금 여유롭게 뜨면서 만들어 주셔야 다음 단에 코를 집어넣을 때 조금 편하게 뜰 수 있어요. 15코 뜨고 나면 사슬뜨기 1코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15번째 사슬뜨기 코에 코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뜰게요. 쭉 코마다 짧은뜨기를 떠서 첫 번째 사슬뜨기 코가 나올 때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기초 사슬단의 첫 번째 사슬뜨기 코에는 짧은뜨기를 4코 뜰게요. 같은 구멍에 코바늘을 계속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셋, 넷. 그리고 나면 지금 떴던 짧은뜨기 코가 걸려있는 같은 자리에 코바늘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또 쭉 뜨겠습니다. 13코를 뜰게요. 자, 13개를 뜨고 나면 첫 짧은뜨기 코가 떠져 있는 사슬뜨기 코 자리가 남죠. 이 자리에는 짧은뜨기를 3코를 뜹니다. 하나, 둘, 3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사슬단에서 떴었던 15개의 사슬뜨기 코에서 양 끝에 있는 사슬코에는 짧은뜨기가 4코씩 떠졌고요. 가운데 13개의 사슬코는 마주보고 짧은뜨기가 13개씩 26코가 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떴던 짧은뜨기 코바늘 집어넣고 빼뜨기로 단을 끝내줍니다. 단을 마무리하고 나면 사슬뜨기 1코를 떠서 기둥코를 세워주고요. 이 4개씩 떠진 짧은뜨기 코는 짧은뜨기 코 늘리기로 1코에 2코씩 떠서 코를 늘려주세요. 하나, 둘.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2개를 떴어요. 1코가 2코가 되었죠. 그리고 나면 13코는 그냥 코마다 짧은뜨기를 1코씩 떠서 13코는 그냥 쭉 뜰게요. 열세 코를 뜨고 이제 여기 있는 짧은뜨기 4코에는 코마다 코늘림을 해서 코를 8코로 늘려줄게요. 짧은뜨기 1코에 짧은뜨기 2개를 떠서 코를 2코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코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면 또 13코는 그냥 짧은뜨기를 뜨는 거죠. 코마다 짧은뜨기를 1코씩 13코를 쭉 뜨겠습니다. 13코를 뜨고 여기 짧은뜨기 3코에는 또 코 늘림을 해서 6코로 만들어 줄게요.
한 코마다 짧은뜨기를 2코씩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 첫 짧은뜨기 코, 기둥코 아니고 첫 짧은뜨기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코수를 세어서 전체 코수가 도안과 맞게 42코가 만들어졌는지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 가방은 무늬가 꼭 코수가 맞아야 무늬가 떨어지는 그런 가방은 아니기 때문에 코수를 맞추지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전체 코수가 짝수가 되어야 무늬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수를 짝수로 맞추고 나면 이제 가방 바닥은 끝이 났어요. 이제부터 뜨는 단은 무늬가 계속 반복되니까요. 반복되는 첫 번째 단. 자, 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 뜨고요. 첫 짧은뜨기 코, 우리 빼뜨기 했던 코죠. 이 코에 짧은뜨기를 뜰 건데 뒷꼬리만 걸어서 코에 뒷꼬리, 여기 사슬의 V 모양 중에서 뒤쪽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코의 뒤쪽만 걸어서 뜨는 걸 일항뜨기라고 하거든요. 짧은뜨기, 일항뜨기로 한 단을 코수 변화 없이 42코 쭉 떠주시면 됩니다. 뜨면서 이 타원 쪽에 오면 코수가 변함없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점점 퍼지면서 늘어나지 않고 가방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고 나면 편물이 접혀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뜨는 코의 크기가 커져서 편물이 옆으로 퍼지지 않는지 잘 보면서 뜨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혀서 올라갈 수 있도록, 퍼트려지지 않고 이 부분이 잘 꺾일 수 있도록 떠주세요. 그래야 완성하고 나면 가방 바닥과 몸체가 구분이 딱 되면서 예쁘게 떠지거든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뜨고 나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 코바늘 넣고 빼뜨기를 해서 단을 마무리할게요. 반복되는 단의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일항뜨기였고요.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 세우고요. 첫 번째 코는 코바늘을 우리가 원래 집어넣는 코에 넣지 않고 이 짧은뜨기가 뜨면서 코바늘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 여기죠. 여기. 이 짧은뜨기가 뜰 때 걸었던 그 자리에 코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보통 실을 가지고 나올 때요, 코바늘을 넣고 이렇게 갈고리에 실을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뜨면 짧은뜨기의 모양이 여기 코의 다리가 X자로 꼬이게 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떠도 좋지만 조금 더 무늬를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코바늘을 집어넣어야 하는 곳에 넣고 갈고리에 바로 걸지 않고요. 코바늘 등에 한 바퀴 감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떠주면 X자가 아니라 V자,
코바늘의 다리가 11자에 가깝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무늬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11자로 뜬 V자가 나오게 뜬 무늬단이고요. 여기 밑에는 X자로 나오게 뜬 무늬단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랑 얘랑 비교해 보면 꼬임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무늬가 훨씬 통통하고 예쁘게 보여집니다. 여기랑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 떠볼게요. 자, 첫 번째 코는 밑에 단에 걸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떴고요. 그 옆에 있는 코는 이랑뜨기 뜹니다. 뒷꼬리에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얘는 그냥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습관을 코바늘 등에 실을 감아서 가지고 나오고 짧은뜨기. 그리고 다음 코는 마찬가지로 밑에 단이 걸려있던 자리에 코바늘 넣고 코바늘 등에 실 감으면서 실 가지고 나오고 이때 실을 조금 많이 꺼내 와야겠죠? 이때 실 조금만 가져 나와서 뜨면 편물 찌그러지거든요. 충분히 꺼내 와서 이렇게 떠주세요. 다음 코는 이랑뜨기. 다음 코는 밑에 단에 걸어서 짧은뜨기. 이랑뜨기. 밑에 단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뜰 거고요. 우리 코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끝이 나면 됩니다. 한 바퀴 돌고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려서 떴고요. 빼뜨기는 우리 첫 번째 코, 밑에 단에 걸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코바늘 집어넣고 빼뜨기. 반복되는 무늬단의 두 번째 단이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단 떠볼게요. 이 단이랑 똑같은데 무늬가 엇갈리게 나오게 떠줄 거예요. 그래서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 세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코를 이전 단 밑에 걸어서 떴잖아요. 그죠? 밑에 걸어서 뜬 코는 이랑뜨기 해주시고 짧은뜨기, 이랑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이랑뜨기 했던 코는 이 코가 걸려있던 밑에 단 걸어서 떠주세요. 그럼 무늬가 엇갈리게 나오죠. 이렇게 똑같이 이랑뜨기 한 코 뜨고 밑에 단에 걸어서 한 코 뜰 건데 순서만 바꾸어서 엇갈리게 떠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요. 무늬가 엇갈리게 잘 나오고 있다면 맞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이잖아요. 세 번째 단을 이렇게 뜨고 네 번째 단은 우리 두 번째 단이랑 똑같이 처음에 밑에 단에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무늬가 엇갈리게 뜨는 거죠. 밑에 단에 걸고 이랑뜨기, 밑에 단에 걸고 이랑뜨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 3개의 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4개의 단을 뜨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이랑뜨기만 한 단 떴었고 두 번째 단부터는 밑에 단에 걸어서 이랑뜨기, 밑에 걸고 이랑뜨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총 4개의 단을 요 무늬가 나오도록 뜨고 제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 무늬단 4단을 쌓아서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다음 단은 한길 긴뜨기를 이랑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예요. 시작할 때 기둥코를 사슬뜨기 2코만 뜨고 이 코는 코로 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우기만 하고 코로 세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한길 긴뜨기 뜰 준비를 하시고요. 첫 번째 코 뒷꼬리만 걸어서 이랑뜨기를 뜰 준비합니다. 그래서 실을 한번 가지고 나오고 코바늘에 걸린 고리 3개 중에 앞에 고리 2개 빠져나오고요. 또 다음 2개 고리를 빠져나와서 한길 긴뜨기를 뜹니다. 또 코바늘에 실을 감고 다음 코 뒷꼬리만 걸어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코마다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떴고요. 우리 기둥코 사슬뜨기 2코 세웠잖아요. 이 코는 코로 세지 않으니까 그냥 두시고 빼뜨기는 첫 한길 긴뜨기 첫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반복되는 무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3번 더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 이랑뜨기 한 단 쭉 그냥 뜨고 나서 그 다음 3단은 이렇게 밑에 걸고 이랑뜨기, 밑에 걸고 이랑뜨기, 밑에 걸고 이랑뜨기. 다음 단은 이랑뜨기, 밑에 걸고 이랑뜨기, 밑에 걸고. 그 다음 단은 밑에 걸고 이랑뜨기, 밑에 걸고 이랑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무늬 만들어 주시고 한길 긴뜨기, 이랑뜨기 떠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무늬는 4번 반복이 되고요. 뜨고 나면 본인 핸드폰을 한번 넣어 보세요. 어디까지 단을 더 올리냐고 하면 핸드폰을 넣었을 때 핸드폰 프레임 윗부분이 거의 가방이랑 높이가 같은 정도. 핸드폰을 넣었을 때 핸드폰이 거의 이렇게 바로 보일 정도로 쌓아주시면 좋아요. 나는 핸드폰이 좀 쑥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너무 많이 쌓으면 이 가방 자체가 들다 보면 약간 늘어나거든요. 자꾸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핸드폰이 너무 쑥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핸드폰을 넣어보고 거의 윗면이 거의 맞게 떨어지는 그 정도 높이까지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한 단 정도 더 쌓으면 끝일 수도 있고 2단 쌓으면 끝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주면 모양이 정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무늬를 하나, 둘, 셋, 4번 반복하고 필요한 만큼만 더 쌓아서 뜨고 마지막 윗부분 한 단하고 끈 뜨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무늬를 하나, 둘, 셋, 4개 올리고 하나, 둘, 2개 단을 더 올린 상태예요. 손땀이 크신 분들은 이 정도만 떠도 핸드폰이 쏙 들어가기도 하고 이 정도 쌓으면 쏙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더 올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떠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단 한번 떠서 마무리 해볼게요.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짧은뜨기를 뜨되 진행 방향을 편물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거꾸로 지금 있는 쪽에서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슬뜨기 한 코로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빼뜨기 했던 코 말고 우리 마지막에 떴던 짧은뜨기 코 있죠? 이 코에 코바늘을 집어넣을 거예요. 앞으로 뒤로, 앞에서 뒤로 넣고요. 코의 앞꼬리, 뒷꼬리 모두에 코바늘을 집어넣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가지고 나올게요. 코바늘에 고리 2개가 걸리게 됩니다. 코바늘에 실 한 번 더 감아서 고리 2개 빠져나와서 짧은뜨기를 마무리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뒤편에 있는 코는 뜨지 않고 사슬뜨기 한 코를 떠서 그냥 지나갈게요. 한 코 비우고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되돌아 짧은뜨기 떠줄 건데요. 똑같이 코바늘 앞에서 뒤로 집어넣고 실 한번 가지고 나오고 코바늘에 걸린 2개의 고리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또 사슬뜨기 한 코. 다음 코로 갈게요. 짧은뜨기 뜨는 거하고 똑같이 뜨되 진행 방향만 다르게 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되돌아 짧은뜨기 한 코, 사슬뜨기 한 코. 또 되돌아 짧은뜨기 한 코, 사슬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편물의 위쪽에 입체적으로 무늬가 떠지면서 마무리가 예쁘게 지어질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출발 지점에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 사슬뜨기로 끝이 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우리 시작했던 코에 코바늘 한번 집어넣어서 빼뜨기 한 코 해주시고요. 실은 잘라서 적당히 살살살살 당겨서 매듭을 지은 뒤에 실끝은 돗바늘에 끼워서 편물의 안쪽에서 요리조리 숨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숨겨줄게요. 자, 그러면 한쪽은 이렇고요. 기둥코 올라간 쪽은 기둥코가 살짝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이런 모양이 되셨을 거예요. 이제 가방끈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이드에서 정확하게 코를 세서 올라와서 사이드 코를 찾아 주셔도 되고요. 바닥을 예쁘게 놓고 가방을 눌러서 이렇게 옆면을 찾아서 이쪽에 걸어서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편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을 가져와서 내가 사이드로 진행한 코를 정하셨으면 우리는 끈을 안쪽에 걸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끝을 통과시키고 안쪽에서 2번 정도 묶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실을 걸었던 자리에 다시 코바늘 넣고요. 실 한번 가져와서 코바늘에 걸고 사슬뜨기를 떠서 크로스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샷을 조금 크게 뜨시는 분들 있을 거고 작게 뜨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가방끈은 조금 짧은 느낌의 크로스로 하시는 게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코에서 160코 사이 정도. 이 사람마다 몸통 사이즈도 다르고 그 코의 손땀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 가방을 메어보면서 크로스로 메어보고 적당한 길이가 될 때까지 사슬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조금 쫀쫀하게 뜨시는 게 좋아요. 모사용 5호가 있다면 한 치수 작은 모사용 5호 코바늘로 크로스끈을 뜨셔도 좋습니다. 쭉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적당한 길이로 크로스끈을 뜨셨으면요. 내가 끈을 달아야 되는 반대쪽 편 여기에 지금 코바늘에 걸린 고리를 바깥으로 한번 빼고 또 안쪽으로도 빼고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뜨듯이 빼뜨기를 한번 하고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그래서 실끝을 빼내고 잡아당기면 매듭이 되거든요. 끊어지지 않게 적당히 살살살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또 돗바늘에 실끝 꿰어서 실끝을 좀 통과시켜 주실 건데요. 가급적이면 옆으로 숨기지 말고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숨겨줄게요. 가방 사용할 때 최대한 거슬리지 않도록.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걸어서 저는 매듭을 한 번 더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숨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숨겨준 다음에 좀 더 숨겨주고요. 실끝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잘 집어넣어 놓을게요.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동봉된 우드볼로 단추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좋아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고 사실 이게 길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도 핸드폰이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잠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무실을 좀 펼쳐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 적당히 넣어서 이제 이 우드볼을 실로 감싸 주실 건데요. 적당히 펼쳐가면서 다 감싸주세요. 한 바퀴 쭉 감싸 볼게요. 자, 이렇게 감싸 주셨으면
한번 묶어 주시고요. 앞면에 가운데쯤에 통과시켜서요.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뒤편에서 실 묶어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달았다고 치고요. 맞은편 뒤편 안쪽에서 또 실을 가운데 부분에서 세로 걸어서 사슬뜨기를 뜹니다. 뭐 원하는 코스만큼 뜨는 거죠. 바깥쪽에서 이렇게 잠겨도 되고 안쪽에서 이렇게 잠겨도 되겠죠. 사슬뜨기를 떠서 이렇게 단추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실 걸어서 사슬뜨기. 길이 체크해 보고 여기 크로스 떴던 것처럼 떠서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